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. 제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건데요.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제주에 계시거나 직장이 있으신 분들, 아니면 그냥 법원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사실 제주지방법원이 좀 까다롭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인식이 있었죠. 근데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최신 경향 그리고 실제 운용상의 특징들을 좀 명확히 짚어봐서요. 여러분이 이걸 바탕으로 좀 더 현명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역시 그 통계 변화인데요. 과거 인식이랑은 좀 다르게 최근 한 3년간 개시 결정 비율이나 최종 인가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. 예를 들어서 그 개시율을 보면요. 2022년에는 82.3%로 전국 12위였거든요. 12위면 좀 낮은 편이었네요. 네, 그랬죠. 근데 2023년에는 이게 무려 91.1%까지 올라가면서 전국 2위를 했고요. 2024년에도 86.8%로 5위, 그러니까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와, 2023년에 전국 2위요?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? 그렇죠. 최종 인가율, 그러니까 실제 회생 계획안이 받아들여지는 비율도 비슷하게 움직였어요. 2022년에 73.5% 전국 10위였는데 2023년에는 82%로 전국 2위, 그리고 2024년에도 78%로 전국 4위 이렇게 크게 상승했죠. 이야, 확실히 데이터가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네요. 네. 2022년만 해도 전국 평균 이하였는데 지금은 명백히 상위권입니다. 그러니까 현재 제주지방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실제 절차 진행에서 좀 신경 써야 할 점들, 그런 특징들을 좀 살펴볼까요? 당장 힘든 게 채권 추심인데 금지 명령은 좀 빨리 나오는 편인가요? 금지 명령은요. 다른 법원들하고 비슷합니다. 특별히 기각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신청하고 보통 일주일 안에는 빠르게 인용 결정을 내려주는 편이에요. 다행이네요. 일단 급한 불은 빨리 끌 수 있다는 거니까요. 그렇죠. 그게 신청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체감되는 중요한 부분이죠. 네. 다음으로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다루나요? 제주지방법원은 배우자 재산 조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.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나 연금 내역 아니면 최근 3년치 세금 납부 내역 같은 걸 다 보거든요. 이걸 통해서 이제 배우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거죠. 네. 만약에 재산이 있다 이렇게 파악되면 그 재산 형성에 본인, 그러니까 채무자의 기여가 있었는지 이걸 소명해야 하고요. 만약 기여분이 인정된다 그러면 그게 청산 가치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. 청산가치 반영 여부, 이게 중요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요즘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금 문제, 이건 어떻게 보나요? 이것도 좀 재산 문제랑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네, 그럴 수 있죠.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지방원이 비교적 좀 관대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물론 투자 내역이나 손실금 같은 걸 표로 정리해서 내라고는 하는데요. 이게 반드시 청산 가치에 반영된다거나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꼭 그렇지는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. 큰 문제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고요. 오, 관대하다니 좀 다행이면서도 그래도 자료 준비는 해야 하는군요. 네, 기본적인 정리는 필요하죠. 금융거래 내역 조사는 어느 정도로 하나요? 이것도 법원마다 좀 차이가 크다고 들었어요. 맞습니다. 제주는 그 조사 기간이 조금 더 긴 편이에요. 보통 신청 시점 기준으로 1년치를 많이 보는데 여기서는 1년 3개월이나 길게는 1년 6개월치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. 1년 반까지요? 네. 그리고 더 좀 주목할 점은 은행 입출금 내역인데요. 다른 법원들은 보통 100만 원 이상 거래를 소명 대상으로 삼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제주는 50만 원 이상 거래 내역부터 소명을 요구합니다. 기준이 좀 더 엄격하죠. 와, 50만 원이면 진짜 꼼꼼하게 보는 거네요. 네,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다른 곳이랑 비슷하게 5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하고요. 이런 건 미리 모르면 좀 당황하기 싫겠어요. 또 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없나요? 보험료 관련해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. 네, 맞아요. 이 점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. 매달 내는 보험료 총액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게 본인의 가용소득,
그러니까 생계비 빼고 변지에 쓸 수 있는 돈이죠. 그 가용소득이랑 월 보험료를 합한 금액의 30%를 만약에 넘어간다. 그러면 그 초과하는 만큼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을 더 내라. 이런 보정 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아, 계산 방식이 있군요.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? 네, 만약에 월 변제 예정액이 30만 원이고 월 보험료를 한 40만 원 내고 있다고 쳐보죠. 그럼 합하면 70만 원이잖아요. 네. 이 70만 원의 30%는 21만 원입니다. 근데 실제 내는 보험료는 40만 원이니까 기준인 21만 원보다 19만 원이 많죠. 그렇죠. 그러면 월 변제금을 19만 원 더, 그러니까 총 49만 원으로 올리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 기준은 근데 대전이나 청주, 광주, 창원 같은 다른 일부 지방법원에서도 아직 적용되는 곳이 있어요. 와, 이것도 청취자분들이 부인 상황에 맞춰서 꼭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겠네요. 그럼 과거에 혹시 재산을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요? 그것도 봅니다. 신청일 직전 3년간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 처분 내역을 조사해요. 어떻게 처분했고 판돈은 어디에 썼는지 이런 걸 소명 자료랑 같이 내야 하죠. 3년이요. 네, 근데 사안에 따라서는 5년치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. 전국적으로 보면 보통 2년에서 5년 사이를 보니까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제도 운영 면에서 볼 때 다른 법원들과 비교해서 제주만의 특징이나 아직 도입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게 있을까요? 아직 서울회생법원처럼 완전히 전문화된 법원은 아니다 보니까요. 예를 들면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해주는 제도라던가 아니면 소득이 좀 높은 분들의 추가 소득 인정 문제, 또 성인이 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좀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, 이런 것들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아, 그런 부분들은 아직이군요. 네. 하지만 배우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질병 같은 걸로 추가 생계비가 필요할 때 인정해주는 기준, 이런 것들은 다른 법원들하고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종합해보면 제주지방법원이 통계상으로는 개인 회생 신청자에게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 절차에서는 배우자 재산 조사나 그 50만 원 기준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, 그리고 특히 보험료 관련 기준처럼 제주만의 좀 꼼꼼한 기준들이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 그러니까 통계만 보고 이제 쉽겠구나 이렇게 안심하기보다는요. 이런 제주지방법원만의 실무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법원에서 보정 요구가 나오면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. 이게 결국 원활하게 인가 결정을 받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. 네, 결국 통계적으로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세심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네요.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요. 같은 개인회생 제도라고 해도 각 지역 법원의 실제 운영 방식에는 이렇게 미묘한 차이들이 존재하거든요. 이런 지역적 차이는 과연 왜 생기는 걸까요?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 아닐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의미 있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